1815년 인도네시아의 탐보라 화산 폭발. 이것은 지구 역사상 손꼽히는 초대형 폭발이었습니다. 그 직후 지구는 무려 3년 동안이나 여름 없는 해를 겪었습니다. 지구 평균 기온은 급격히 떨어졌고 농작물이 자라지 않게 돼서 전 세계적으로 수십만 명이 굶어 죽었죠. 그런데 이것보다 1000배는 더 강력한 지구에서 가장 거대한 화산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옐로스톤입니다. 만약에 옐로스톤이 폭발한다면 북미 대륙은 그대로 멸망이에요. 화산재는 하늘을 뒤덮고 지구 전체는 태양 없는 겨울이 될 겁니다. 기온은 떨어지고 작물은 자라지 않고 전 세계 식량 시스템이 붕괴되고 그 결과 인류 문명은 멸망 직전까지 몰릴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옐로스톤의 마지막 대폭발이 지금으로부터 약 64만 년 전이라는 사실입니다. 과학자들은 옐로스톤 화산 폭발의 주기를 보면 이제 터질 때가 됐다고 말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옐로스톤 화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시다. 미국 와이오밍주, 몬태나주, 아이다호주가 만나는 해발 3000m급 고지대에 있는 곳, 바로 옐로스톤 국립공원입니다. 이곳의 면적은 무려 약 9000제곱킬로미터, 서울의 15배 이상이나 되는 압도적인 크기죠. 심지어 전라북도보다 크고 충청남도보다도 살짝 더 커요. 그러니까 미국은 한국의 도 하나보다 더 큰 면적을 통째로 공원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천조국 스케일 미쳤죠? 이곳은 그냥 공원이 아닙니다. 간헐천, 온천, 폭포, 드넓은 숲까지 다 있는 말 그대로 지구 최상급의 자연 다큐 세트장이에요. 그래서 옐로스톤은 야생동물들의 천국이자 매년 수백만 명이 찾는 미국 최고의 관광 명소 중 하나입니다. 이곳의 이름이 옐로스톤인 이유도 있어요. 이 지역의 암석에는 황성분이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돌들이 노랗게 물들어 있는데 그렇게 이곳의 이름은 옐로스톤이 된 거예요. 2024년 7월 23일 옐로스톤의 온천수가 마치 화산처럼 폭발했습니다. 뜨거운 물과 진흙, 돌무더기까지 하늘로 솟구치고 관광객들은 급히 대피했습니다. 공원은 일시 폐쇄됐죠. 다행히도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옐로스톤에서 이렇게 강한 지열 활동이 터진 건 정말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옐로스톤 국립공원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활화산이에요. 아니, 이게 화산이라고? 전혀 화산처럼 안 보이는데? 우리가 흔히 화산을 떠올린다면 백두산, 후지산 같은 이런 뾰족한 산을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옐로스톤은 높은 산도 없고 오히려 넓은 고원지대, 평지처럼 생긴 곳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이곳이 화산지대라고 생각한 사람도 거의 없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지역엔 화산재 지층과 분화의 흔적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어요. 지질학자들은 의문을 품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화산 흔적이 많지? 혹시 옐로스톤 아래 화산이 숨겨져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본격적인 지형 정밀 조사가 시작됐고 그 결과 지표면에서 약 4에서 15km 아래 간헐천과 온천의 열의 원천이 되는 마그마방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알고 보니 이 공원 전체가 초대형 분화구, 즉 칼데라 위에 세워진 곳이었던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과학자들이 더 깊은 지층을 탐사하던 중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 발견했던 상부 유문암질 마그마방 아래에 그것보다 무려 4배에서 5배나 더 큰 부피 약 45,000세제곱킬로미터짜리 거대한 현무암질 마그마방을 찾아낸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곳 지하에는 이중 마그마 구조가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지질학적으로도 극히 드문 케이스예요. 자, 그런데 혹시 궁금하지 않으세요? 도대체 왜 옐로스톤은 후지산이나 백두산처럼 보통의 화산처럼 안 생겼는지, 어째서 평지처럼 생겼는지 말이에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아주 먼 옛날 옐로스톤 지하에서 엄청난 규모의 마그마가 한꺼번에 터졌어요. 근데 이 마그마가 워낙에 많이 뿜어져 나왔어가지고 그만큼 지하에는 큰 공간이 생겼고 이 빈 공간이 한꺼번에 푹 꺼져버린 거예요. 옐로스톤은 이 과정을 3번이나 반복합니다. 210만 년 전 허클베리 리지 터프 분화, 130만 년 전 메사폴스 터프 분화, 그리고 64만 년 전 현재 칼데라의 기원이 된 대폭발까지 약 60만 년 주기로 3번에 걸쳐서 초대형 분화를 겪었습니다. 그때마다 옐로스톤에서는 어마어마한 양의 마그마가 뿜어져 나오면서 지표는 쑥 꺼졌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옐로스톤에는 지름 50에서 80km에 이르는 지구 최대 규모의 칼데라가 만들어진 거예요. 지름 50에서 80km의 칼데라? 이게 얼마나 큰 거지? 감이 안 오시죠?
자, 서울특별시 전체 면적보다 더 넓은 땅이 한순간에 꺼지고 날아갔다고 상상해보세요. 정말 엄청난 크기죠? 참고로 백두산 천지의 칼데라가 약 5km, 또 3년 동안 여름 없는 해를 만들었던 탐보라 화산의 칼데라는 약 8km예요. 그런데 옐로스톤은 그것보다 6배에서 10배는 더 큰 거예요. 사실 백두산이나 탐보라가 작은 게 아니에요. 옐로스톤이 진짜 미친 듯이 큰 거예요. 이게 커도 워낙에 크다 보니까 지질학자들조차 처음에는 이곳이 화산지대인지조차도 몰랐을 정도예요. 자, 그래서 1815년 탐보라 화산 폭발이 인류 역사상 최악의 화산 폭발로 기록돼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옐로스톤이 터진다면 그것보다 최소 10배는 더 큰 규모의 지옥이 펼쳐질 거예요. 자, 그런데 옐로스톤에는 뭔가 좀 이상한 점이 있어요. 보통 화산이라면 지각판에 부딪히거나 혹은 벌어지는 경계에서 생깁니다. 실제로 전 세계 화산의 90% 이상이 판의 경계에 몰려있죠. 그런데 옐로스톤은 북미판의 한복판, 그것도 가장 가까운 판 경계에서 1300km나 떨어진 내륙에 자리 잡고 있어요. 이것은 기존의 화산 생성 설명으로는 도무지 설명이 안 되는 위치입니다. 그렇다면 이 화산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과학자들은 미국 전역에 설치된 지진계 데이터를 분석, 옐로스톤 지하를 마치 엑스레이처럼 투시했습니다. 그 결과 지각 아래 맨틀 깊은 곳, 너비 약 350km에 달하는 거대한 열원이 발견됐어요. 이 지점은 주변보다 훨씬 뜨겁고 부분적으로 녹아있는 괴물 같은 마그마 덩어리였습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을 맨틀 플룸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지구 깊숙한 곳, 맨틀과 핵의 경계 부근에서 초고온 마그마 기둥이 지각을 뚫고 천천히 솟아오르는 현상이에요. 맨틀 플룸은 일반적인 화산처럼 판 경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각 아무데서나 화산을 만들 수 있는 아주 특이한 메커니즘이죠. 여기서 한 가지 신기한 사실 북미판은 지금도 서쪽에서 동쪽으로 천천히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맨틀 플룸은 지구 내부에서 고정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지각판이 열점 위를 지나갈 때마다 그 지점에서 화산 활동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열점은 가만히 있는데 지각판이 지나가면서 그 위에 점점점 찍듯이 화산이 생기는 거죠. 마치 도장을 찍고 간 자국처럼 말이에요. 그렇게 옐로스톤 지역에는 만들어진 지 오래된 화산 자국들이 줄줄이 남아 있습니다. 판 구조론으로는 다 설명되지 않는 아주 특이한 화산 탄생 방식이에요. 자, 여기서 무서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옐로스톤 칼데라의 폭발 주기를 보면 약 60만 년 정도로 추정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마지막 분화는 약 64만 년 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추정이 사실이라면 지금 시기가 딱 옐로스톤이 터질 시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폭발 전에 전조 증상은 없을까? 있습니다. 분출 약 30년 전부터 옐로스톤 지하 약 30km 깊이의 마그마 저장소에서 마그마가 가열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상부로 천천히 액체 마그마가 주입되면서 특유의 저주파 지진이 반복적으로 관측돼요. 지하의 마그마가 암석 사이를 비집고 올라오면서 지표면도 살짝씩 들썩이기 시작하죠. 분출 약 4년 전 간헐천과 온천 등등 열수지대의 활동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물줄기가 더 뜨거워지고 더 자주 터지고 지표 아래 뭔가가 꿈틀거리고 있다는 게 눈으로 보이기 시작하죠. 그리고 분출 1-2개월 전 상부 마그마방이 분출 임계점에 도달해요. 이때부터는 진짜 심상치 않아요. 지진 활동이 급증하고 지표의 일부가 융기하고 열수지대 분출 패턴이 달라지고 각종 이상 신호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경고는 생각보다 오래 이어지지 않습니다. 불과 며칠, 몇 시간 사이에 순식간에 대폭발이 시작될 수 있거든요. 옐로스톤이 터진다면 수천억 톤의 화산재, 암석, 초고온 가스가 뒤섞인 거대한 화산 기둥이 하늘을 찢고 솟구칩니다. 그 높이는 무려 20에서 35km, 성층권까지 뚫고 올라갑니다. 하지만 이내 그 기둥은 곧 자기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진짜 재앙이 시작됩니다. 화산 기둥이 무너지면서 시속 650km 이상으로 질주하는 화쇄류가 퍼져나갑니다. 온도는 섭씨 1100도, 그 경로에 놓인 모든 생명체와 구조물은 순식간에 소멸합니다. 반경 150km는 완전히 초토화, 샌프란시스코 크기의 도시가 지도에서 사라지게 될 겁니다. 화쇄류를 피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그 직후부터 수주간
유독성 화산재가 비처럼 쏟아집니다. 미국 전역은 잿빛 먼지에 뒤덮이고 호흡기 질환, 기계 고장, 농작물 파괴가 줄줄이 발생하죠. 폭발로부터 반경 200km 이내는 화산재에 깔려서 질식되거나 압사할 수 있고, 화산재는 1000km 이상 떨어진 지역까지 퍼질 수 있습니다. 미국 대부분의 지역은 암흑에 잠기고 전력망은 단락되고 통신은 마비되고 항공기 운항은 전면 중단, 심지어 위성통신까지 교란될 수 있습니다. 북미 대륙은 사실상 기능 정지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문제는 이것이 미국만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상승 기류를 타고 성층권까지 올라간 이산화황 같은 가스는 햇빛을 우주로 반사시키면서 지구 전체 평균 기온을 수년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햇살은 약해지고 작물은 자라지 않고 수확량은 급감하고 물가는 폭등하고 전 세계 수억 명이 기아에 직면할 수 있어요. 어쩌면 인류의 생존을 걸고 세계대전까지 일어날 수도 있겠죠. 실제로 1815년 인도네시아 탐보라 화산 폭발로 전 세계는 3년 동안 여름 없는 해를 겪었습니다. 그 결과 수십만 명이 굶어 죽었죠. 만약에 옐로스톤이 터진다면 그 분출량은 탐보라하고 비교한다면 최소 6배에서 10배 이를 거예요. 만약에 이 정도 규모의 폭발이 일어난다면 인류는 수십 년 동안 고난을 겪다가 결국 식량을 구하지 못하고 멸종할지도 모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옐로스톤이 분출하면 미 영토의 66% 이상이 직접 피해를 입을 것이다. 미국 대부분은 화산재로 뒤덮이고 북미 대륙은 기능을 상실하고 그 여파는 세계 경제, 인류 문명 전체에 충격을 줄 것이다. 자, 그렇다면 옐로스톤 화산이 폭발한다면 인류는 반드시 멸망할까? 정답은 아직은 아니다 입니다. 자, 일단 규모 8 이상의 초화산 분출 시나리오는 옐로스톤 칼데라 전체, 그리고 인근의 허클베리 리치 터프 등등 옐로스톤 열점이 만들어낸 모든 지각 구조가 한꺼번에 연쇄 분출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전제로 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 모든 칼데라가 동시에 터질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그보다 한 단계 낮은 VEI 7등급, 즉 탐보라 화산 정도의 대분출이 일어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정도 폭발 규모라면 문명이 흔들릴 정도의 타격, 전지구적인 피해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인류 멸망 가능성은 거의 없겠죠. 1815년 탐보라 폭발 때도 우리는 살아남았으니까요. 옐로스톤 폭발 가능성 정말 있을까? 이것은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은 조금 엇갈립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옐로스톤의 폭발 주기는 70만 년 이상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몇 가지 완충 장치들이 실제로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지하 약 3.8km 깊이 있는 마그마 캡 구조입니다. 이 구조는 마그마에서 나오는 열과 가스를 일부 가두고 가스를 서서히 배출하면서 내부 압력을 낮추는 역할을 해요. 비유하자면 살짝 열어둔 탄산음료 뚜껑 같은 거예요. 뚜껑이 완전히 닫혀있지 않으니까 압력이 한꺼번에 폭발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죠. 두 번째는 옐로스톤 전역에 퍼져있는 온천과 간헐천 같은 열수 시스템입니다. 이것들도 마그마에서 나오는 가스를 지표로 분산시켜서 일종의 자연형 가스밸브 역할을 하고 있어요. 덕분에 내부 압력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하 마그마 자체의 상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그마 하면 펄펄 끓고 있는 용암 웅덩이를 떠올리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고체에 가까운 결정 상태, 일부만 열 때문에 부분 용융된 상태예요. 쉽게 말해서 슬러시처럼 걸쭉한 반고체 형태에 가깝습니다.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전체 마그마의 액체 비율이 50%를 넘으면 위험이 급격히 증가한다. 그런데 2022년 기준으로 상부 마그마 챔버의 액체 비율은 약 20% 이하, 아직은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변수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그 아래에 있는 하부 마그마 방입니다. 이곳에 뜨거운 마그마가 위쪽으로 유입되면 상부 마그마가 급격히 녹아서 액체 상태로 변하고 압력이 한계치를 넘어서면서 초화산 분출이 촉발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옐로스톤은 210만 년 전, 130만 년 전, 그리고 64만 년 전 세 차례나 대분화를 겪었고, 그때마다 하부 마그마가 유입되고 급속도로 용융되고 결국 폭발한다는 거의 같은 패턴이 반복됐다고 보고돼 있습니다. 그런데 무서운 건 이 모든 과정이 수십만 년에 걸쳐서 천천히 진행되는 게 아니라 단 몇십 년 안에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다시 말해서 마그마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터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옐로스톤 대폭발,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일단 미국 지질조사국은 옐로스톤 화산 관측소를 통해서 지진, 지표 융기, 열수 활동 등등을 24시간 내내 실시간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구도 있어요. 한때 일부 과학자들은 마그마를 조금씩 뽑아내는 방식으로 내부 압력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꽤 참신한 아이디어를 연구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의외로 부정적이었어요. 마그마를 인위적으로 건드리는 순간 풍선의 바늘을 찌르듯이 압력을 제어하지 못하고 폭발적인 분출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금씩 뚫어서 압력을 빼내는 게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내려졌죠. 결국 현대 기술로 옐로스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지속적으로 관측하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리고 빠른 조기 경보 시스템을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폭발 이전을 최대한 빠르게 포착해서 전 세계가 조금이라도 더 빨리 대비할 수 있게 하려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